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베트남 백신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전에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제 뚜오이제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지난 7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베트남 이제 보건부 장관 옹행 딴농 관련되는 어떤 이제 답변이라든지 거전에 VN 익스프레스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뭐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시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전 기사를 다시 꺼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코박스 목표가 부스트샷 접종이어야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호치민에 있는 이제 도반덩 박사가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추가 접종이라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좋았다면 8월 달에 이미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간의 호환성 관련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호환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에 뭐 사용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스앤투엔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같은 경우가 지금 1차 접종률이 지금 보면 86%예요. 18세 이상 보면 2차가 한 45%인데 이걸 이제 연말까지 2차 접종률을 70%에 도달하는 게 목표고요. 내년도에 이제 3차, 4차 접종 관련되는 이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주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현지 기사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또 이제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베트남 백신에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자국의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베트남의 어떤 백신 수에 대해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을 계속하면서 해외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로 이제 충당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국의 어떤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임상의 어떤 테스트에 환자도 지금 모집하기가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 투여를 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상관없습니다만 이 결정이 안 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자국에 대한 어떤 백신은 기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 차례 보건부에 대한 어떤 불만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이 가까운 장래에 예방 접종 범위를 꼭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백신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국의 어떤 백신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승인되면 베트남 자국의 어떤 백신은 어떤 기회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제조사 대표면 뭐 나노젠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제 자금과 백신 개발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오늘 제 기사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빠졌는데 백신 개발한다고 R&D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적이 이제 부진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나노젠 같은 경우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런 자금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의욕도 좀 많이 좀 이제 규제 기간의 어떤 그 시간이 걸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여전히 이제 베트남이 필요한 어떤 백신들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접종하는 이제 부스트샷이라든지 베트남 현지에서도 나노 코박스라든지 뭐 노바백스라든지 그 이제 그 쿠바 백신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제단백질 형태가 가장 안전하니까 어린이 쪽에는 여기를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현지 의료진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는 상당히 괜찮았죠. 작년 5월 달에 전임상을 통해서 후보물질 개발하고 작년 12월 달에 일상 올해 초에 이상 그 다음에 이상 끝나고 6월 달에 뭔가 이제 그 승인을 넣었다가 보건부에 자료 어떤 미비로 좀 이제 긴급 사용 승인 1차 안 됐다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또 이제 밀어붙이면서 뭔가 될 듯한 분위기로 되어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삼상이 시작되었고 7월 달부터 다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넣었다가 8월 달 이후에 이제 9월, 10월, 11월 달까지 이렇게 딜레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 나노코박스 어떤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이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생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노제는 이제 이 부분을 국가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제 생산 능력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이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뭐 재정 능력이라든지 연구 조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 뭐 학회지라든지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 뭐 분명히 그는 있는데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 좀 이제 다른 이제 수입 백신에 비해서 좀 열등하다.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전문가 어떤 팬이 보건부의 어떤 실무진에서 확신을 못 시키고 있다. 근데 이제 다른 측에서 보면 다른 어떤 해외 백신도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어떤 베트남의 이런 어떤 그 상황도 상당히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서를 내게 되면 계속 이제 걸리고 있다. 그래서 나노젠의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뭐 그 윤리원이라든지 자문위에서 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려서 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완벽한 데이터를 가진 백신이 사실 없는 상태인데 시간이 계속 가면 비교 대상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검증 과정에서 그거보다 좀 낫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이게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 3개월 동안에 회의가 많았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이후 계속 이제 뭐 제출해라 뭐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되면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떤 기회가 있느냐. 그래서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코비박도 그럴 것이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백신 개발사 입장에서. 그래서 테스트도 이제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이니까 후발주자들은 그래서 이제 비교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답변이 지금 제대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백신의 가능성은 여기에 이제 호치민 이제 대학의 이제 도반덩인가요? 예. 도반덩 박사가 그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에 부스터샷에 이제 좀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추가 접종과의 비호환성 관련되는 우려했지만 최근 연구를 보니까 모든 백신이 동일한 항원을 상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궁합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부스샷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 안전성이 좀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 용도로 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요 기사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베트남의 규정에 따라서 백신 제조업체가 이제 기본 조사에 대해서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지 추가 투여 시험으로 이전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좀 쉽지 않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 이제 부스터샷이라든지 소아 예방 접종의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 여전히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은 백신의 어떤 자율성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응엔투엔 탄농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백신은 가장 빠른 시기에 제공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 시기를 베트남도 좀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야국의 어떤 백신들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사실이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개발 국가라든지 소득이 좀 낮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해외의 어떤 뭐 물론 이제 코백스 같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만 이게 변경된다라고 하면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이제 그 베트남산 백신에 대한 니드가 계속 있는데 주저하고 있잖아요. 주저하고 있고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재정 주치로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시설에 관련된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가감한 어떤 지원이 해외 백신의 어떤 개발 사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만족될 때 했는데 베트남도 이런 어떤 가감성과 지원이 있어야
이 개발사들도 수혜를 본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도반떡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부에 대한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어떤 전체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딱 좀 줄여가지고 했으니까 좀 전후 사정을 다 이해를 하시고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뭔가 연기된다는 어떤 분위기는 이 뭐 보건부라든지 정부의 좀 애매모호한 어떤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좀 강력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빠르게 기준을 정하고 빨리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해야 개발사도 살고 자국의 어떤 백신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진함을 계속 이제 국회라든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 부스트샷 뭐 목표로 해야 된다 승인 보류 이것 때문에 오전장에 출발하면서 조금 이제 약세로 출발했다가 하락의 어떤 기사들이 계속 이제 나오다가요 한 이제 혼조세 흐름 그리고 이제 HLB, H생명왕이 이제 오전장에 좀 이제 지수 흐름과 마찬가지로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결국은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이번 주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좀 기대했는데 결국은 이제 특별한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큰 흐름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HLB 그룹 임원에서 조금 이제 보실 만한 게 이 이주영 사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 쪽에서 이제 MBA 마치고 국내에서 네오팜이죠. 네오팜에서 나름 이제 그 성공적인 어떤 경영의 어떤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그 이찬불인가요? 거기에 작년에 대표로 갔다가 올해 그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이찬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오팜에서 했던 부분을 좀 잘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서 좀 이제 올 초에 그만두셨는데 자 이분이 이제 들어왔다는 말은 이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어떤 부분이 HLB 생명과학 쪽에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화장품주들을 파마슈티칼 형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장해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해 드리 보면 오늘 시장은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호재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어떤 매기가 돌면서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HLB는 0.26%, 뭐 빠진 건 아니고 이제 강보합세, 외국인들 매수세, 기관들 매도, 개인들은 또 4연속 매도를 하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8.34. 수급이 막 그 원활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주초에 나왔던 이제 조금 이제 몸통이 있는 원봉에 이 부분도 회복을 시키지 못하면서 일단 이제 4만원 밑으로 가면서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지 못하는 좀 아쉬운 모습이고 시간에는 한 50원 정도 올랐죠. 그리고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G3BNT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있어서 그 흐름으로 이제 6.2823 정도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뭐 강보합세죠. 그래서 자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에 어떤 반등이 나와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나오지 않아서 이제 주가는 이제 가매도 국면이 이제 4만 원 밑에서 흐름이 없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이제 보건부와 나노젠의 어떤 재료 제출이라든지 허가 관련되는 것들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줄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팩트고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캄넬리 주만과의 어떤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12월 달에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뭔가 이제 재료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내년도 초가 되면 삼성의 결과는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조금 지나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제 발데바의 어떤 흐름을 보면 한 번만 좀 재료가 나오면 급등도 언제든지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나중에 좀 나오면 그 어떤 기대감은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본래 HLB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나 파이프라인에서 뭔가가 나오는 형태의 어떤 흐름으로도 좀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한번 올라가기만 하면 이 라인 정도가 이제 윗단이 좀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단은 이제 4만원대에서 반등이 안 나와서 여기서 지지 여부도 계속 이제 확인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흐름이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계속 이제 줄줄줄 내려갈 수 있는 부분 가격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면 이 정도면 낙폭과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기간 조정을 또 어떻게 할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재료의 어떤 반영도에서. 그래서 베트남 현지 상황을 계속 좀 살펴보시고 기타 이제 리보세람이라든지 기타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변동 사항이 이제 모멘텀으로 또 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좀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요렇게 좀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투자 대응 전략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 희망 남겨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